삼성전자가 준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했고, 반도체 업계에서 최초로 EUV 공정을 적용한 고성능 D램 생산이 가시화된 상황입니다. 이와 대비해서 중국 반도체는 사실상 모든 기초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관련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준비하는 평택 E라인, 연 면적이 12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무려 축구장 15개 크기에 육박하는 크기의 평택 E라인 가동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공장을 통해 초미세 공정이 도입된 파운드리 제품, 차세대 V낸드, 고성능 D램이 생산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주목해볼 만한 점은 EUV 공정을 적용한 3세대 10나노급 16GB LPDDR5 D램 생산이 가시화되었다는 것입니다. 2021년 내년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출시되는 16GB LPDDR5 D램은 메모리 양산 제품으로서 최초로 EUV 공정이 적용되었습니다. 역대 최대 용량, 최고 속도를 동시에 구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올해 2월에 2세대 10나노급 공정으로 LPDDR5 D램을 양산한 지 6개월 만에 새로운 제품의 출시 계획을 발표한 것이죠. 최근 삼성이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고성능 프리미엄급 모바일 D램 라인업을 강화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 출시되는 제품은 기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용에 들어가는 12GB 모바일 D램보다 16% 빠른 6400MB/s의 속도를 구현했고, 이는 1초당 풀 HD급 영화 10편에 해당하는 50GB를 처리할 수 있는 빠른 속도라고 합니다. 또한 기존 제품에 비해서 30% 더 얇은 패키지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제품을 얇게 제조하다 보니 스마트폰이나 폴더블 폰과 같은 두께가 중요한 제품군에 어필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후에 멀티 카메라나 5G 통신 장비 등에도 광범위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최근 폰 아레나의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내년 상반기에 출시할 것으로 예정이 되고 있는 갤럭시 S21 버전에 16GB LPDDR5 D램의 탑재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물론 2세대 제품으로 추측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생각보다 빠른 시기에 보급화될 가능성도 분명 높겠습니다. 실제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는 이번 제품은 최고 개발 난도를 극복하고 미세 공정의 한계 돌파를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한 것이다, 이렇게 평을 했으며, 추후 인공지능, 빅데이터의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이 고성능 D램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서 초기부터 입지를 다지겠다는 삼성전자의 행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16GB LPDDR5 D램 시장은 삼성전자의 강력한 독주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우선 EUV 노광 장비를 활용한 10나노 이하 미세 공정에서 삼성이 경쟁자인 SK하이닉스나 미국의 마이크론보다 우위에 있고요. 이 파운드리에서 독주를 하고 있는 대만의 TSMC에 그나마 견져볼 수 있는 삼성전자가 이 EUV를 활용한 반도체 대량 생산 경험을 갖추기 시작하면서, 이는 메모리 반도체에서 경쟁하는 기업들과 비교 우위에 설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죠. 물론 SK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EUV 공정 전환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최근 중국 모바일 시장의 위축, 그리고 바이러스 사태의 확산, 미중, 리스크 등이 잔존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설비, 인력 투자도 분명 어려운 상태입니다. 단기적으로 EUV 공정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삼성전자가 유리한 흐름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번에 출시한 D램 제품은 10나노 공정을 활용해서 제조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기존의 DUV 장비라고 분류된 이 불화 아르곤 등을 활용해서도 제조가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EUV 공정을 활용하면 이 멀티 패터닝 공정 단계를 줄일 수가 있고 수율을 높일 수 있다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기술뿐만 아니라 생산 수율,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삼성의 제품이 우위에 있을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택 E라인 공장 건설은 경제적으로도 크게 도움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2018년 8월에 발표한 국내 180조 원 투자, 4만 명 고용 계획에 따라서 건설되었고, 직접 고용 인력만 대략 5,000명에 육박하며, 공장 건설에 투입되는 건설 인력, 협력업체 직원들까지 더한다면 3만 명 이상의 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평택 P2에 이렇게 설비가 모두 채워지면 대략 20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이 면적뿐만 아니라 반도체 생산 규모에 있어서도 세계 최대 규모라고 평할 수가 있는 것이죠. 최근 삼성이 글로벌 반도체 매출 1위 업체인 인텔을 강력하게 추격하고 있습니다.
오늘자 보도에 따르면 인텔과 삼성전자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올해 들어서 5% 미만으로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영국의 시장 조사 업체 옴디아가 이달 말 발표한 글로벌 반도체 기업, 이 파운드리 전문 기업은 제외한 것이죠. 이 글로벌 반도체 기업의 2분기 매출 점유율은 인텔이 17.4%, 삼성전자가 12.5%를 기록하면서 나란히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지금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위해 투자를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삼성전자의 기상이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모멘텀이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와 비교해서 중국은 무려 20조 원이나 쏟아부은 반도체 개발 프로젝트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는데요. 최근 미국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해 화웨이로 향하는 반도체 공급망은 거의 대부분 차단된 상태죠. 결국 화웨이는 반도체 자급 자족을 이루겠다는 취지로 난리완 프로젝트를 가동해서 한국, 대만의 반도체 전문 인력들을 영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 국가 차원에서 초미세공정의 진입에 성공한 기업들에게는 법인세를 특정 기간 면제해주겠다는 파격적인 유인책을 제시하면서 사활을 건 상태입니다. 그러나 중국 반도체의 현실은 안타깝죠. 모든 기초가 무너졌다고 봐도 무방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내부에서 공개된 이 경제 투자 현황 보고서에서 HSMC 우한홍신 반도체 제조 프로젝트에 대규모 자금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현지 정부가 사실상 HSMC가 회생 불능에 빠졌다는 것을 시인하는 점이라는 것에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HSMC는 2017년 7나노 이하 미세 공정을 성공시키겠다는 것을 목표로 창립된 중국의 시스템 반도체 전문 기업인데요. 당시 TSMC의 연구 인력 수십 명을 단번에 영입하는 등 파격적인 투자 행보를 보여주면서 많은 기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7나노 이하 공정에 활용될 수 있는 EUV 장비, 이 네덜란드의 ASML이 독점하고 있는 EUV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이 네덜란드의 장비 역시 현지의 한 은행의 자금 문제로 인해서 압류된 상태라고 합니다. 지금 SMIC나 중국의 다른 파운드리 업체들이 SML이 생산하는 EUV 장비를 애타게 찾고 있지만 미국의 규제로 인해서 들여오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죠. 미세 공정을 할 수 있는 장비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자급자족 2025년 이내에 반도체 자급률 70% 달성, 이렇게 중국이 내세우는 목표는 거창합니다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많은 서방 국가들이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달려들었지만 사실 현 시점에서 살아난 기업들은 몇 개 안 되죠. 그리고 기술 보호, 연구 인력 보호, 더 포괄적인 의미로 지적 재산권의 의미, 그 보호가 더 강해진 현 시점에서 중국의 그동안의 행태에 대해서 많은 국가와 기업들이 염증을 느끼고 인지를 해버렸고, 중국은 결국 다른 이 외부의 국가, 기업들에 의존해서 더 이상 기술을 빼오기에도 힘들어진 상태입니다. 물론 차기 4차 산업의 핵심이라고 불리는 5G, 인공지능 등에서 중국은 미국을 위협할 만한 입지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기반을 이루는 반도체 기술이 없으면 분명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습니다. AP, CPU는커녕 이 메모리 반도체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하고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반도체의 현실은 결국 기초가 아예 없는, 기초마저 완전히 무너진 상태라고 볼 수가 있고, 미국의 규제는 단기간에 끝날 내용이 아니며 이 양쯔강 메모리나 SMIC 등이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일 수 있을지 아직도 미지수, 물음표가 많이 붙은 상황이죠. 중국 정부의 대대적인 투자,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뿐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태원 클럽에서 비롯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IT, 통신업계가 정상 근무 전환 계획을 철회하고 재택 근무를 연장하는 등 대책 마련. 10일 국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2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발생 사례다. 서울 용산구 이태원 클럽들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27명 증가했다고 밝혔다. 국내 누적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총 1만 936명. 신규 확진자 수는 5월 3일을 제외하고 4월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한 자릿수를 유지했지만
서울 이태원 소재 클럽들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이 전국으로 확산하면서 다시 증가세. 신규 확진자 27명 중 22명이 국내 감염 사례인데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2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 8명, 대구 1명, 인천 1명으로 집계. 한편 일본 코로나19 감염자 숫자가 집계된 것보다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이 일본 정부가 설치한 전문가 회의 간부에서 나왔다. 오미 시게로 전문가 회의 부자장은 11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증상이 가볍거나 없는 경우도 많이 있다며 10배일지 15배일지 20배일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했다. NHK 방송이 이날까지 집계한 감염자 숫자는 16,680명인데 실제 수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점을 시인한 것이다. 또 후쿠야마 데스로 이번 민주당 의원이 국내 감염자 숫자가 현재 보고된 것의 10배 이상이라는 전문가들의 추정이 개연성이 있지 않으냐고 질문하자 오미 부자장은 현재 보고 숫자보다는 많은 것이라는 점은 틀림없다고 생각하지만 10배인지 아닌지는 내가 말할 수 없다고 답하는데 그쳤다. 감염자 집계 신뢰성에 의문이 들게 하는 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도쿄도는 이전까지 도쿄도 내 감염자 숫자에 76건을 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쿄도는 도내 보건소들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사 건수와 감염자 숫자를 보고받고 있는데 집계 과정에서 감염자 111명이 누락되고 35명이 중복 보고된 데 따른 것이다. 집계 오류는 보건소 업무가 과중한 데다 아날로그 방식의 처리에서 비롯됐다. 보건소는 그동안 감염자 현황을 컴퓨터에 입력한 뒤 다시 손으로 써서 이를 팩스로 보내왔다. 도쿄도와 직접 연결되는 입력 시스템이 없기 때문이다. 번잡해진 업무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팩스가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도쿄도는 12일부터 감염자 정보를 일괄 관리하는 데이터 센터를 새로 도청 안에 설치하고 온라인으로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부터 타액을 이용한 코로나19 PCR 검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마이니치 신문이 12일 보도했다. 호환의 점액을 면봉으로 채취하는 현재 검사 방법보다 보다 안전하고 간단하다고 일본 정부는 보고 있다. 일본 정부가 타액을 이용한 검사까지 검토하고 나선 건 다른 국가보다 PCR 검사 건수가 현저히 적다는 비판 때문이다. 오는 13일 일본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가 화상회의로 대체된다. 정부는 이 조치가 코로나19 영향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의에서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한미일 3국의 공조 방안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 회의를 통해 코로나19의 사회적 감염 추이가 갈수록 악화되고 있는 일본이 우리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지 주목된다. 일본은 코로나19 검사 키트를 피해 각종 방역 물자가 부족한 상황이지만 한국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고 있다. 일본 정부 당국자들은 오히려 한국의 검사 키트가 불량이라는 가짜 뉴스를 확산시키는가 하면 세계 수십 개국이 모범으로 삼고 있는 한국식 방역을 폄하하는 등 상식에 벗어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방부는 한미일 국방당국이 오는 13일 제12차 한미일 안보회의를 화상회의 형식으로 개최한다고 10일 밝혔다. 정석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데이비드 헬비 국방부 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 스치미치 아키히로 방위성 방위정책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매번 3국에서 번갈아가며 열린다. 이번 회의는 일본에서 열릴 차례였으나 일본의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3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한 3국 공조 방안과 지역 정세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3국 간 국방 교류 협력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국방부는 전했다.
한미일 안보회의는 3국 국방부의 차관보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국방, 외교당국 간 연례 안보협의체다. 지난 2008년부터 11차례 열렸다.